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한번 찍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녀의 목소리. 그러나 이 한 번의 날이니 평생을 일궈온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흘려들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족 간 재산 탈취? 의 끔찍한 현실과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대비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당장 내일 쓸 생활비는 없어도 자녀의 결혼 자금, 사업 자금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를 교묘하게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에게 그럴까? 라는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는지 우리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수백억대 자산가인 김정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강남에 25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까지 소유하게 된 그였지만 5년 전 찾아온 치매라는 병마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자 함께 살며 그를 돌보던 큰아들은 어느 날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잠시만 제 앞으로 명의만 옮겨놓겠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김 어르신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잠시 명의만 옮기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증여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예금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이 끔찍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은 이미 큰아들의 소나기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치매와 같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은 오직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를 때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런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기란 피를 말리는 과정입니다. 결국 남은 자녀들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가장 사랑했던 형제를 상대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온 딸 박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3억 원은 어머니의 남은 생을 위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위해 한 푼 한 푼 아껴 쓰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동안 왕래도 뜸하던 남동생이 갑자기 찾아와 누나 고생 많았으니 이제부턴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 며 나섰습니다. 마침 해외 발령 문제도 겹쳤던 박 씨는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을 믿고 눈물을 머금으며 어머니와 통장을 맡겼습니다. 1년 뒤 그리운 어머니를 뵙기 위해 귀국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예금 3억 원을 전부 인출해 주식 투자로 탕진했고 심지어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던 간병인마저 해고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1년 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모습으로 방 안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과거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친족상도례 라는 낡은 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적하듯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 횡령 등은 국가가 개입하기보다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믿는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처벌하기 힘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됐던 겁니다. 다행히 최근 이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변화의 길이 열렸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가족 관계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극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이는 것을 넘어 사기에 당한 부모가 굳은 확신을 갖고 오히려 자녀까지 위험한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경우입니다.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한 코인 투자 사기 업체는 노년층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통장에 입금해주며 안심시킨 뒤 우리 아들도 이걸로 한 달에 2억씩 번다 며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부모님의 간곡한 권유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자녀들은 결국 큰 돈을 잃고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씨앗이 있습니다. 첫째, 괜찮겠지 설마 내 자식이 하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둘째, 치매와 같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지 능력의 저하라는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족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사회적, 법률적 허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 비극의 사슬을 충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평생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 성년 후견 제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진 성인을 위해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녀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자녀뿐만 아니라 모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공식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아직 건강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해 미리 상의해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도장과 통장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자녀 한 명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중요한 금융 거래 시 복수의 자녀 동의를 얻도록 미리 약속해두거나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신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나 증여 시에는 반드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모든 과정을 알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을 가족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자녀들에게 사문서 위조의 무서움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상 제목처럼 부모의 도장을 함부로 가져다 찍는 행위는 단순한 효도나 편의 제공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방송 내용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가족 간의 용서가 통하지 않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는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임을 자녀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비책은 아직 건강할 때 가족금융회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부모님의 노후 계획과 자산 현황을 대략적으로 공유하고 자녀들의 생각과 어려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재산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소통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관리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와 탐욕이 싹 트는 것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장 하나가 불러온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도장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생에 걸친 땀과 노력,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당신의 존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 대신 현명한 준비를, 침묵 대신 열린 소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도장. 이 비극의 마침표가 아닌 지혜로운 유산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